네,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태현 변호사, 구자웅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을 기준으로 1,512명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이제 신규 확진자가 39명, 27명으로 이렇게 줄면서 점차 감소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선 오늘 확진자, 추가된 확진자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수는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24명이었고요. 이 24명의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18명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과정에서 이 검역소에서 확진이 됐고 6명의 경우에는 이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는 추가 확진자가 30명이었고 엊그제에는 27명이었습니다. 이게 최근 3, 4일간의 어떤 추가 확진자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좀 줄었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 감염이 확산되는 것과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가 자가격리할 때 2주라는 기간을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상이 분명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1월 중순을 한번 상기를 해본다면 결국엔 확진자가 한동안 안 나오는 시점도 있었죠. 그때 상당히 우리가 이제 고무가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좀 어떤 희망적인 분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폭발적인 확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좀 상기해 본다면은 결국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되고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자웅 처장 이제 보면은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에 좀 약간 낙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9일에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부활절과 총선을 잘 넘기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라는 다소 이렇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이 부활절인데요. 이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가정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적인 어떤 사회적 그 거리두기 동참이 이런 확진자 감소세에 크게 기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총선 이후에 이 16일부터는 이제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이 전국 그 초, 중, 고등학교가 이제 일제히 개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뒀을 때도 과연 확진자가 이렇게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기독교 최대 행사인 부활절입니다. 이제 부활절이니만큼 이제 현장 예배를 좀 하지 않겠느냐. 일부 교회들은 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현장 예배가 좀 위험하긴 한데, 사실은 부활절 같은 경우에 기독교의 이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일반적으로 있던 주일 예배랑 좀 상황이 다른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데. 현장 예배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신도들 중에서 이제 보면 교회에도 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만 불러다가 이렇게 좀 하는 데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만으로 진행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교회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서울 시내 6,400개 교회 중에 지난 5일에 현장 예배를 한 곳이 1,900여 곳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오늘이죠. 오늘은 한 2,000여 곳 이상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다시 보면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뭔가 이런 감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산되는 것은 실제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말부터 우리 사회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특히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면서 사실 외부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부활절이라든지 총선 그리고 말씀하신 오늘 이 교회들 이런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네. 전문의시니까 이 날씨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이 코로나19 균이 조금 이 활동성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정도의 날씨 같으면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가 이 겨울에 주로 유행을 하고요. 바이러스라는 게 온도라든지 습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분명히 이 확산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보다 날씨가 많이 따뜻한 나라들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신종플루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감이지만 사실 6월 달에 첫 환자가 나왔었고 7월, 8월 여름에도 계속 환자가 소수지만 있다가 9월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환자 늘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가지고 좀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좀 고심 끝에 정부는요, 이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한해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 구동하여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구차장님. 네.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네. 반쪽짜리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입법 미비로 인해서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이 안심밴드를 착용할 때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예. 네. 이게 그 사생활 그 침해 논란이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안심밴드를 손목에 채우고 이 채운 손목과 그 휴대전화가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이 방역 당국에 이제 통보가 되는 조치인데 자가격리자가 지금 거의 1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만 동의한 사람만 지금 안심밴드를 채워서 과연 이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준수가 되겠느냐. 만약에 동의하지 않고 이동하는 사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안심밴드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 방역에는 좀 허점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네. 보면은 네. 이 안심밴드 이제 위반자에 한해서만 네. 채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위반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자가격리 만난다는 거 위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떤 이런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 그렇게 보면 맞는데 이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밴드라는 게 이제 일종의 물리적 강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 집행을 할 때 국민들에게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상대가 동의를 하든지 국민이 동의를 하든지 아니 본인이 뭐 채워주세요. 뭐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저 찾게요. 채워주세요. 이러든지 그게 아니면 동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게 하려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우잖아요. 그 성범죄자가 출감하자 전자발찌를 뭐 동의해서 차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 싫겠지. 근데 왜 강제로 채울 수 있을까?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따라서 판결문에 자 전자발찌 몇 년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강제력을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자밴드, 손목밴드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하면 채울 수 있는데 동의 안 하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범위를 좁혀가지고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의 인권이냐 그렇죠. 아니면 예, 뭐 또 예. 다른 개인의 어떤 건강권이냐 이런 거에 어떤 충돌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감염병 예방법을 좀 개정하든지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거를 만들 때도 예를 들면 이거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딱 봐서
당신 걸렸을 것 같은데 채워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아, 네, 네. 법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람한테만 채울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아마 법 규정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입법 미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위반하면 안심밴드를 채울 수 있다라는 이 정책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약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하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안심밴드를 채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자가 격리를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이 고육책으로 이 본인 동의를 받아서 안심밴드를 채우겠다. 뭐 이런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로 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런 해석까지도 해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이제 어쨌든 도입을 하게 된 게 이탈자에 한해서 도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심밴드를 착용을 해도 과연 잘 지킬까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사님.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또 이후에 또 어떤 대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한 2, 3만 명 정도 늘어나서 전체 예. 관리하는 게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숫자만 해도 사실 이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아무리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럴 것이고.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 착용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제 동의한 분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분명히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 계속 있을 것이고요. 예. 네. 아무리 그걸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자가격리하는 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자가격리의 어떤 모니터링을 벗어나는 일탈하는 분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정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감염 확산이 더 일어나고 그런다면 아마 분명히 이제 좀 극단적인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라 보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국가가 국민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밖에 있어서 못 들어오는 분들의 그런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기는 힘들다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어느 정도 최대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해외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나아질 거다 이렇게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내놨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누적 사망자 수가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We're starting to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 think we all know that we have to reach a certain point. We've lost over 7,000 lives to this crisis. That is so shocking and painful and breathtaking. I don't even have the words for it. 9/11 was so devastating, so tragic. And then in many ways, we lose so many more New Yorkers to this silent killer. 네, 뉴욕 주지사는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저 구차장님. 네.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날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10만 5,974명인데요. 이 가운데 20%가 넘는 2만 135명이 미국에서 사망한 환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누적 사망자로 보면 미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환자 수만 해도 지금 52만 99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확진한 이 5명 가운데 1명이 사망을 했고 전체 확진 환자 중에 한 5명 가운데 1명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확산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관련된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뉴욕인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주지사께서 인터뷰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뉴욕이라는 도시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세계적인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사실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그런 감염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분들이 자기가 환자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 상황이 계속 안 좋으니까 이제 시신을 외딴 섬에 네. 매장하는 좀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던 거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또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저 섬에, 그러니까 미국 워낙 넓으니까 저는 좀 외딴 무인도 같은 것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하트섬, 시신- 뉴욕의 네. 하트섬인가 봐요. 지금 보시면은 시신 처리가 지금 거의 뭐 전쟁 때 시신 막 이렇게 묻듯이 저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신이 사실은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내고 원래 이제 유족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데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섬에다가 지금 섬 하나를 거의 무인도를 파서 거기다 그냥 그냥 매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감염병 환자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통해서 또 번지는 그런 것도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학적으로 그리고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저 유족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자연사한 사람들처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뉴욕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저런 형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상자가 특히 뉴욕 쪽에 생기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상황도 좀 봤으니까 또 다른 우리 이웃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이 나흘 연속 최다 기록 이게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부차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아베 총리가 지금 긴급 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포한 이후에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엊그제가 189명이었는데 어제는 197명으로 이 날이 갈수록 지금 확진자의 어떤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확진자 수는 그때 그 크루즈선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지금 7,0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의 그 코로나 그 확산 사태도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망자는 아주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긴급 사태를 선포한 이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추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도 자칫하면 이 환자 수가 폭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사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에서 온라인 초진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이제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원이든 병원이든 이곳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입원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훨씬 취약할 가능성이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는 주로 이제 취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걸 모르는 분이 오셔서 감염을 전파시킬 경우에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결국에 지금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증상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환자가 코로나19 환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호흡기 증상이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오는 환자 중에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병원이 많이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선택한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아주 제한적이지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에 의사가 그렇게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전화로 지금 처방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진찰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환자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를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필요하면 움직여보고 대면에서 진찰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의료 행위고요.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해외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